만약 2주 동안 수영장에 있으면 어떻게 될까요? 공공 수영장에 갇혀서 물에서 빠져나올 수 없다고 상상해보세요. 뭐 별일 아니야? 하실 건가요? 글쎄요, 이 영상을 보고 나면 마음이 바뀔지도 몰라요. 수영장 안에서 너무 오래 머무르면 어떤 일이 일어날지 알아보기 전에 밝은 면에서 우리와 함께 하려면 구독하고 알림벨을 누르는 것 잊지 마세요. 물속에 한동안 있게 되면 가장 먼저 알아차리게 되는 것은 손가락 끝에 주름이 생기는 것입니다. 걱정하지 마세요. 30분 만에 50살을 더 먹은 게 아니랍니다. 이것은 단지 피부가 물속 환경에 적응해서 젖은 물체를 더 잘 잡을 수 있게 해주는 것일 뿐이죠. 우리 몸의 작은 초능력이라고 할 수 있겠죠. 주름진 손가락은 재밌을 수 있지만 그 다음에 일어날 일은 그리 재미있지 않습니다. 수영장에 갈 때마다 특유의 화학 냄새가 났던 거 기억나세요? 이것은 수영장 물을 청소하는 데 사용되는 염소입니다. 그리고 라이브 사이언스에 따르면 화학물질 자체의 냄새는 그리 강하지 않다고 합니다. 하지만 땀, 기름, 소변과 같은 체액에 접촉할 때 악명 높은 염소 냄새를 일으키는 반응을 만들어내는 거죠. 그리고 이거 들어보세요. 수영장이 정말 깨끗하다면 물속에서도 전혀 불편함이 없이 눈을 뜰 수 있어야 할 텐데요. 만약 눈이 따끔거린다면 그것은 염소와 결합하는 체액 때문일 겁니다. 즉, 다른 사람의 소변이 여러분의 눈에 들어가 따끔거리게 만드는 거죠. 소변 얘기가 나와서 말인데요. 여러분이 갇혀있는 수영장 물에 아무도 볼일을 보지 않았기를 바라는 게 좋을 거예요. 단지 눈을 위해서만이 아니에요. 환경과학기술학술지에 발표된 연구에 따르면 소변 속의 요산은 염소와 상호작용할 때 위험한 부산물을 생성한다고 합니다. 이 연구는 이 부산물, 즉 염화시안과 트리클로라민이 폐에 매우 위험하다는 것도 발견했죠. 페루 리마에 있는 남부과학대학의 연구원들에 의해 수행된 다른 연구는 훨씬 더 충격적인 결과를 보여줬는데요. 그러한 염소 부산물은 인간의 DNA에 영향을 줄 수 있고 암을 유발할 수도 있다는 것을 발견했습니다. 염소가 몸에 미치는 작지만 여전히 불쾌한 영향 중 하나는 머리카락에 나타납니다. 염소의 역할은 수영장 물속의 먼지, 기름 그리고 박테리아를 파괴하는 거죠. 그래서 염소는 당연히 머리카락의 기름도 제거해 건조하고 부서지기 쉽게 만들어버립니다. 수영장에 오래 갇혀 있을수록 좋은 가발을 사느라 많은 돈을 써야 할지도 모릅니다. 아니면 푸석푸석해진 머리카락에 모자를 눌러서야 할지도 모르죠. 수영장에서 여러분의 건강에 영향을 줄 수 있는 것은 화학 반응만이 아닙니다. 염소의 강한 내성을 가진 기생충이 적어도 2가지는 있어서 염소로 물을 소독하는 것은 거의 소용이 없습니다. 이 기생충은 와포자충과 편모충입니다. 이 기생충이 몸에 침입하면 둘 다 설사, 메스꺼움, 구토, 그리고 위경련과 같은 불쾌한 증상을 야기합니다. 이런 기생충이 수영장 물에 침투하게 되는 방식은 여전히 똑같습니다. 맞습니다. 사람들이요. 여러분도 포함해서요. 이제 더 역겨운 이야기 나갑니다. 우리 모두는 어쩌면 방금 완전히 깨끗하게 샤워를 한 사람들을 제외하고 가는 곳마다 아주 적은 양의 배설물을 가지고 다닙니다. 네, 제대로 들으신 겁니다. 바로 지금 여러분의 몸에는 약간의 대변 입자들이 있습니다. 그리고 옆에 있는 사람도요. 냄새 맡지 마세요. 그건 무례한 행동이니까요. 어쨌든 여러분이 수영장에 들어가면 이 배설물이 물에 퍼져서 물을 오염시킵니다. 수영장에 사람이 많을수록 미세한 대변 입자의 농도는 더 짙어지겠죠. 그리고 수영할 때 항상 머리를 물 위에 두나요? 만약 머리를 물속에 넣는다면 오염된 물을 소량 삼키게 되고 그 물에서 수영하는 다른 사람들의 대변에 살고 있는 와포자충과 편모충 박테리아를 섭취할 가능성이 있습니다. 좋은 소식은 면역체계가 침입자들과 싸울 수 있을 만큼은 강하다는 거고요. 나쁜 소식은 질병관리본부가 실시한 연구에 따르면 와포자충이 10개만 있어도 병이 난다는 겁니다. 그 규모를 이해가 쉽게 설명하자면 와포자충에 감염된 한 사람이 한 번 대변을 볼 때 1억 마리의 세균을 방출합니다. 만약 주변에 이 기생충을 가진 사람이 한 명이라도 수영을 하고 있다면 여러분도 이 기생충에 옮을 위험이 높습니다. 더러운 박테리아 이야기에서 갑자기 옆길로 새려는 것은 아니지만 이 문제에 있어 중요한 사항이 있습니다. 여러분의 손가락이 더 쭈글쭈글해지고 물건을 더 잘 잡을 수 있게 되는 거 기억하시죠? 이것은 피부가 너무 오랫동안 물에 잠겨 있으면 어떻게 반응할 것인지에 대한 두려운 여정의 단순한 시작일 뿐입니다. 여러분은 아마 오랜 목욕을 한 후에 오래된 피부 일부가 벗겨져서 벤 같은 느낌이 들었던 적이 있을지도 몰라요. 1시간 정도만 지나도 이런 일이 일어나는데 만약 훨씬 더 오랜 시간 동안 물속에 있게 되면 어떤 결과가 나올까요?
자, 플로리다 보카 라톤의 피부과 의사 제프리 프로모위츠 박사의 말처럼 장시간 물속에 피부를 담그면 피부가 과포화 상태가 되어 손상이 일어날 수 있습니다. 이것은 물속에서 하루 이틀 정도 있으면 피부에 물집이 생기기 시작할 거라는 의미입니다. 차라리 촉수가 자라기 시작한다면 이 상황에서는 정말 멋지고 유용할지 모르겠죠. 물집은 피부의 바깥층과 중간층 사이에 형성되는 방울입니다. 이 물집들은 결국에는 터지고 피부 표피가 벗겨지기 시작할 겁니다. 네, 확실히 오래 머물 장소는 아닌 것 같은데요. 믿거나 말거나 상황은 점점 악화됩니다. 피부가 벗겨지면 그 과정에서 드러나는 조직들은 물에 숨어있는 모든 위험으로부터 완전히 보호되지 못하는 상태가 됩니다. 그리고 여기서 박테리아, 기생충, 그리고 독한 화학물질에 대한 이야기가 다시 시작되죠. 여러분의 연한 피부는 자신을 방어할 수 있는 수단도 없이 그 모든 지저분하고 위험한 물질에 노출될 거예요. 이것보다 더 역겨운 것은 없을 것 같죠? 그렇죠. 하지만 미안하지만 더 있습니다. 시간이 좀 더 지나면 물의 압력이 몸 전체에 영향을 미치기 시작할 거예요. 그래서 설상가상으로 피부 보호 부족으로 인해 여러 질병에 걸릴 뿐만 아니라 다리에 근육 경련이 일어나고 호흡이 곤란해지겠죠. 게다가 만약 물이 따뜻하지 않다면 심각한 저체온증을 겪을 수 있습니다. 이제 수영장에서 시간을 보내는 것이 더 이상 신나게 들리지는 않네요. 수영장에서 1 내지 2주 정도 머무르고 나면 체력과 저항력에 따라 차이가 있겠지만 팔다리의 혈액순환이 거의 완전히 끊겨서 물을 가로질러 가는 것조차 불가능하게 될 겁니다. 등을 대고 물에 떠 있을 수밖에 없을 거예요. 피부 바깥층이 완전히 벗겨져서 상상할 수 있는 모든 위험에 취약해지게 되고 거의 확실히 설사, 위경련, 메스꺼움, 구토를 일으키는 여러 가지 질환에 감염될 겁니다. 아마 아물지 않는 상처도 생길 거예요. 사실 이 시점에서 구조되지 않는다면 목숨이 아주 위험해질 겁니다. 그러므로 두말할 필요도 없이 이 가상의 상황을 직접 시험해보지는 마세요. 수영장 안전을 위해 할 수 있는 일에 대해 이야기하며 밝은 분위기로 마무리해볼까요? 가장 멋진 것은 이 지침들이 여러분뿐만 아니라 수영장에 있는 다른 사람들도 보호해줄 거라는 사실입니다. 수영장에 들어가기 전과 수영 후에 샤워를 철저히 하세요. 물에 들어가기 전엔 항상 신발을 신으세요. 무좀과 같은 곰팡이 감염을 막을 수 있습니다. 몸이 안 좋다면 절대로 수영장에 가지 마세요. 수영장에서 물을 삼키지 마세요. 마지막으로 수영장에서 소변을 보지 마세요. 그리고 수영장에 너무 오래 있지는 마세요. 이유는 이제 아시잖아요. 자, 밝은 면 가족들, 수영장에서 겪은 가장 기억에 남는 이야기는 무엇인가요? 아래 댓글에서 자유롭게 공유하세요. 이 영상에 좋아요를 주고 친구들과 공유하고 구독을 클릭하여 삶의 밝은 면에 머무르세요.